사람들은 그녀를 최초라고 기억합니다. 금기를 깬 최초의 키스. 하지만 그녀는 마지막이 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명성을 마지막으로, 속세의 인연을 마지막으로. 그녀는 그렇게 스님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의 가장 뜨거운 곳에 살았던 여배우 윤인자는 왜 가장 고요한 곳으로 떠나야만 했을까요? 이것은 성공과 배신, 영광과 번임, 그 모든 극단의 삶을 살았던 한 여자의 가장 깊은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50세가 넘는 사람, 혹은 한국 고전 영화에 깊은 애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녀의 이름을 어렴풋이 기억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인상적인 이름, 한국 영화계의 첫 키스신을 바로 떠올릴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200편이 넘는 영화에서 그녀의 얼굴을 연기하며 1950년대와 1960년대 충무로를 사실상 장악했던 한국 1세대 스타의 눈부신 모습을 떠올릴 것입니다. 부드럽고 우아한 동양적 아름다움으로 스크린을 수놓은 멜로드라마의 여왕, 그리고 오랜 경력에서 쌓아온 강렬한 카리스마로 관객을 사로잡은 독특한 개성의 여배우. 하지만 그녀의 이름 앞에는 언제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 영광의 순간만이 존재했던 것은 아닙니다. 스크린의 가장 뜨거운 심장에서 살았던 여배우는 도대체 왜 가장 고요한 산사로 떠나야만 했을까요? 단 한 번의 스캔들도 없었던 그녀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최초라는 주홍글씨의 무게는 과연 얼마만 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은 스크린의 영광 뒤에 가려졌던 한 인간의 고뇌, 그리고 성공과 배신, 영광과 버림이라는 극단의 파도를 온몸으로 부딪혀온 한 여자의 가장 깊은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영광과 파란의 시간을 뒤로 하고 그녀가 인생이라는 긴 무대에서 퇴장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대중의 기억 속에서 그녀의 이름이 서서히 잊혀갈 무렵 그녀는 노안으로 조용히 세상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한국 영화사의 가장 뜨겁고 논쟁적인 순간을 자신의 온몸으로 장식했던 여배우의 마지막은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평온하고 담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최초의 키스라는 이 강력한 딱지 뒤에 가려진 진짜 윤인자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한 시대가 저물도록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녀는 과연 시대를 앞서간 용감한 신여성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의 아픔과 요구를 온몸으로 연기해야 했던 비운의 스타였을까요? 그녀를 둘러싼 무성한 오해와 진실들을 하나씩 파헤쳐보며 우리는 한 위대한 예술가의 삶을 넘어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냈던 그 치열했던 시대의 공기와 숨결을 함께 느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한 배우의 전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찬란했던, 그리고 가장 아팠던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냈던 해안의 꽃배우 윤인자의 삶과 꿈, 그리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배우 윤인자의 이야기는 1923년 일제강점기 황해도 사리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말과 글을 빼앗긴 아우란 시대, 특히 여성에게는 현모양처 외에 다른 꿈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딴따라라 천대받던 배우의 길을 택한 것은 정해진 운명에 대한 한 소녀의 대담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평범했던 소녀 윤인자의 마음속에 그토록 뜨거운 불꽃을 지피게 만들었을까요?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꾼 결정적인 순간은 1930년대 후반 14살, 감수성 예민한 소녀 시절에 찾아옵니다. 당시 사리원과 같은 지방도시에도 가끔씩 경성에서 내려온 유랑극단이 찾아와 임시로 세운 천막극장에서 연극 공연을 했습니다. 그것은 팍팍한 현실에 지친 사람들에게 거의 유일한 문화적 탈출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호기심에 이끌려 천막극장 안으로 들어선 소녀 윤인자는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칙칙한 기름 램프 불빛이 흔들리는 조악한 무대 위, 하지만 그 위에서 펼쳐지는 배우들의 연기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마법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우들의 몸짓 하나, 목소리 톤 하나에 수백 명의 관객들이 함께 숨을 죽이고 함께 웃고 함께 흔들렸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과 가난에 찌든 자신들의 처지를 무대 위 주인공에게 이입하며 사람들은 잠시나마 고단한 삶의 시름을 잊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 윤인자는 그 광경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배우라는 존재가 단순히 이야기를 전달하고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시대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절망 속에서도 살아갈 희망을 주는 위대한 힘을 가졌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무대 위 배우들의 모습은 그녀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의 강렬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도 저 무대에 서고 싶다. 나도 저들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가 되고 싶다. 그것은 단순한 동경이나 헛된 꿈이 아니었습니다. 암울한 식민지 시대 속에서 자신이 가야 할 길과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한 소녀의 결연한 다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배우가 되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향한 길은 처음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딴따라라 불리며 천대받던 배우라는 직업은 양반 가문은 아니더라도 평범한 가정의 딸이 선택하기에는 너무나도 파격적인 길이었습니다. 특히 정조와 순결을 여성의 최고 덕목으로 여기던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러 남자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과 몸을 드러내고 희로락을 연기해야 하는 여배우라는 직업은 일종의 금기와도 같았습니다. 배우가 되겠다는 딸의 당돌한 선언에 그녀의 가족들이 기절초풍할 듯이 반대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계집배가 족보에 먹칠할 셈이냐? 딴따라가 되어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고 싶으냐? 온갖 회유와 협박, 눈물 섞인 호소가 이어졌지만 한 번 불붙은 그녀의 꿈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의 극심한 반대는 그녀의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대로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며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늙어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꿈을 향해 모든 것을 걸고 뛰어들 것인가? 그녀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1940년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건 가장 큰 결단을 내립니다. 이제 막 17살이 된 그녀는 가족들 몰래 작은 보따리 하나만을 싼 채 야반 도주하듯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적지는 단 한 곳, 바로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극단들이 모여있는 꿈의 도시, 경성 즉 지금의 서울이었습니다. 밤길에 몸을 싣고 도착한 경성은 17살 시골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나 거대하고 차가운 도시였습니다. 최신 유행의 양장을 입은 모던걸, 괴음을 내며 달리는 전차, 즐비한 일본식 건물들, 그 모든 것이 그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오직 종로와 명동 거리에 걸린 극단들의 간판과 연극 포스터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포스터 뒤에 숨겨진 현실은 무대가 아니라 청소와 허드렛 일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제대로 된 국립극장 하나 없이 대부분의 극단들은 극장을 빌려 공연하거나 지방을 떠도는 유랑극단 신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배우들의 처우는 더욱 비참했습니다. 영희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해야 했고 여배우들에게는 극단주나 연출가의 부당한 요구에 시달려야 하는 위험 또한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상경한 시골 소녀 윤인자에게 경성의 현실은 높고 차가운 벽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맑고 커다란 눈망울과 오똑한 콧날이 돋보이는 빼어난 미모, 그리고 무엇보다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 연기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당대 유명한 극단이었던 아랑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다행히 그녀의 재능과 가능성을 알아본 극단 대표는 그녀를 연습생으로 받아주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꿈에 그리던 배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니라 무대 뒤의 청소부이자 심부름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극단 숙소를 청소하고 선배들의 의상을 챙기고 공연 소품을 나르는 허들의 일부터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순간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과정을 배우가 되기 위한 소중한 수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선배들의 어깨 너머 연기를 훔쳐 배웠습니다. 무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대사 한마디, 손짓 하나 놓치지 않으려 애썼고 모든 공연이 끝난 텅 빈 무대 위에서 밤늦도록 홀로 남아 그날 보았던 연기를 흉내내며 자신만의 연기를 갈고 닦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열정과 빠르게 성장하는 재능은 까다로운 선배 배우들과 연출가들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법. 마침내 그녀에게도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극단 아랑이 새로운 창작극의 만주 순회 공연을 준비하던 중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여주인공 자리가 비게 된 것입니다. 연출가는 고심 끝에 비록 신인이지만 누구보다 뜨거운 열정과 놀라운 잠재력을 보여주었던 막내 윤인자를 여주인공으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극단에 들어온 지 불과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1941년 18살의 신인 여배우 윤임자는 그렇게 자신의 첫 주연 무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의 화려한 데뷔 무대는 안겸성의 극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첫 발을 내디딘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는 벽동의 땅, 바로 만주였습니다. 당시 만주는 일본의 마지막 발악이 전쟁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일본의 쾌외국인 만주국이 세워져 있었고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수탈을 피해 혹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또는 독립의 꿈을 안고 이주해 있던 기회와 고난이 교차하는 땅이었습니다. 윤임자는 극단을 따라 몇 달에 걸쳐 끝없이 펼쳐진 만주 벌판을 가로지르며 해룡빈, 봉천, 신경 등 여러 도시를 순회하며 공연을 다녔습니다. 낯선 땅에서 고된 노동과 차별 속에서 살아가던 동포들에게 공연으로 펼쳐지는 그녀의 연극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잠시나마 지독한 현실의 씨름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에서 빼앗긴 땅의 슬픔을 노래하고 억압받는 민중의 한을 연기하며 관객들과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관객들은 그녀의 영혼 속에서 자신들의 아픔을 위로받았고 그녀 역시 관객들의 뜨거운 눈물과 박수 속에서 배우로서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이 시기 만주에서의 경험은 어린 배우 윤임자의 내면을 그 어떤 연기 수업보다도 더 단단하고 깊이 있게 만드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앞에서 배운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온몸으로 부딪히며 진짜 연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 그리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도 그녀는 무대를 지켰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점점 더 깊어졌고 그녀의 이름은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들 사이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위대한 배우가 거친 역사의 풍파 속에서 그렇게 단련되고 있었습니다. 1940년대 초반 18세 나이로 만주에서 연극 배우로 데뷔한 윤임자의 앞날은 희망으로 가득 차 보이는 듯했습니다. 낯선 땅의 동포들은 그녀의 연기에 열광했고 그녀는 무대 위에서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서 있던 시대는 한 개인의 꿈이 온전히 피어나기에는 너무나도 잔혹하고 거친 시간이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의 관계에 휩싸인 일본 제국은 패망의 늪으로 서서히 빠져들고 있었고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만주 땅을 더욱 혹독한 수탈과 억압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극단 아랑을 따라 여러 도시를 전전하던 윤인자와 동료 배우들의 삶 역시 위태롭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량 배급은 점점 줄어들었고 일본 헌병들의 감시와 통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연극 대본은 사전에 혹독한 검열을 받아야 했으며 민족 의식을 조금이라도 고취할 수 있는 내용은 가차없이 삭제되었습니다. 예술은 질식했고 낭만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생존을 위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습니다. 밤하늘에는 연합군의 폭격기 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려 퍼졌고 낮에는 젊은 조선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가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 시기 윤인자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전쟁에 대한 공포, 그리고 배우로서의 꿈이 이대로 꺾여버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암울한 시대일수록 사람들에게는 한 줄기 위로가 잠시나마 현실을 잊게 할 꿈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연기는 더 이상 배우 지망생의 치기 어린 열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해야 하는 예술가의 처절한 사명감이었습니다. 그렇게 끝이 보이지 않을 그런 것 같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던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일본 천황의 항복선언, 꿈에도 그리던 해방이었습니다. 당시 극단과 함께 봉천에 머물고 있던 윤인자는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해방 소식을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습니다. 그 순간의 감격과 환희를 무슨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리로 쏟아져 나온 동포들과 부둥켜 안고 목이 터져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을 겁니다. 36년간 자신들을 짓눌렀던 억압의 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그녀는 비로소 자유를 맛보았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말과 우리 글로 마음껏 연기할 수 있는 세상이 열렸다는 기쁨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해방 직후 만주는 거대한 혼돈의 도가니였습니다. 일본인들이 물러간 자리를 중국의 국민당군과 공산당군, 그리고 뒤이어 진주한 소련군이 차지하며 새로운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 저곳에서 소규모 전투와 약탈이 벌어졌고 수많은 조선인들은 또다시 불안한 미래 앞에 놓였습니다. 윤인자와 극단 동료들 역시 더 이상 만주에 머무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오직 해방된 조국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짐을 꾸려 압록강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가야 할 조국은 더 이상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한반도의 허리에는 북위 38도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고 북쪽에는 소련군이,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여 서로를 경계하고 있었습니다.